그러면 배당주 투자자로서 단 하나의 ETF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겠습니까? 전 사실 이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다들 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당연히 미국이 패권 국가인 거는 전 세계 1등 국가인 거는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00년 동안 미국은 항상 1등이었는데 주식에서는 항상 1등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나보고 한 개만 골라라고 하면 우리는 ETF라고 하는 그 특성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서 ETF가 우리 지수를 통째로 담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저는 모든 주식을 그냥 다 사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ETF가 딱 하나 있는데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유리마나입니다. 오늘 머니네버슬립에서는요. 나는 1년간 129번 배당을 받습니다의 저자님이시죠. 주식 쇼퍼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 쇼퍼 투자도 쇼핑처럼이라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 쇼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책과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1년간 129번의 배당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시작에 앞서서 저자님의 투자 현황을 조금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책 제목도 이렇게 되긴 했는데 사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배당금을 받는 횟수는 전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배당금의 금액이나 배당률이 중요하지 몇 번 배당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나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 투자하기 때문에 몇 번을 받는다. 혹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 현황이 다들 미국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 보통 국내가 7, 미국이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국내 주식은 금융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통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금융지주, 두 번째가 SK텔레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부터는 제가 이제 내년 혹시라도 금리 인하 그리고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미국의 우선주 그리고 국내 리츠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국내 주식이 조금 하향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작가님의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괜찮은가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힘드시죠? 그쵸. 최근에 이제 경제가 안 좋다기보다는 대외 리스크보다는 대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상태이다 보니까요. 일주일 사이에 저도 포트폴리오에서 상당 부분이 많이 날아갔어요. 실제로 금액만 얘기하더라도 한 5천 이상이 일주일 사이에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멘탈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산 투자 잘 해야겠다. 라는 게 항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배당주라는 게 조금 배당을 받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식 슈퍼님께서 처음에 배당주 투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시점하고 또 계기도 궁금한데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고요.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투자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뭐 P2P, 코인을 빼고는 사실 거의 다 해봤었어요. 코인을 했어야 됐는데 안 했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투자를 하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원금이 계속하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만약에 10%를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가 되는데 1,000만 원부터는 100만 원 좀 커지고 그쵸. 1억이 되면은 1,000만 원 좀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가면 갈수록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내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하면서 계속해서 배당주 위주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배당주가 다른 투자 방식들하고 비교해서 가지는 뭔가 독특한 특별한 매력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만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배당주, 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위주의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나마 올해 1년, 최근 일주일을 제외하고요.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아마 저희 인터뷰하고 있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제외하면 최근 1년은 국내 금융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배당주의 시기가 드디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뭐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내가 주식을 사고 팔지 않아도 한 번 사두면 그냥 꾸준히 월세 받는 것처럼 돈이 들어오는 게 바로 배당주의 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주식을 팔지 않아도 어쨌든 현금이 배당금으로 입금이 되면 그 현금은 정말 현금이고 내가 뭐 가상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바로 인출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배당주 투자가 훨씬 더 남들의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떨어졌다면 그걸로 재투자를 하는 거고요. 혹은 그걸로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살짝 얘기를 나눴었는데 본업과 병행하시면서 이 책도 쓰시고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포트폴리오를 끌고 오고 이렇게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를 쌓아가기까지 작가님만의 조금 힘드셨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동기부여가 됐던 뭐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힘든 순간이라고 하면 사실 전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고요. 아. 제가 육아를 하면서 제가 뭐 아기가 아직 어린데 저는 육아할 때 가장 힘든 게 사실 그 우리 똥기저귀 치우는 거라고 하죠. 전 그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잠자는 게 제일 힘든 거구나라는 걸 사실 육아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투자, 뭐 본업 이런 걸 다 합쳐서 저 가장 중요하고 힘든 거는 시간 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네.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배당주가 내가 한번 투자를 하고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최대한 주식 투자에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주가 확실히 개별 종목에 비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주식이 매일, 매분, 매초 이게 변동이 되는데 사실 내 주식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오늘 떨어지더라도 내일 오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네. 절대로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주가가 오르면 또 기분이 좋다고 처음에는 누구한테 밥 사준다, 뭐 친구한테 커피를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주식 안 파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굳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 그 스트레스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 배당주를 모아 가시는 데 있어서 매도는 전혀 하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매도는 하고 있고요. 뭐 1년에 뭐 많아도 한 대여섯 번 정도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원했던 거는 저도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고 싶었는데 네. 좀 시간도 없고 그다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아직 안 온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1년에 지금은 한 대여섯 번 정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말 연초에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제가 책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작가님께서 이 3일에 한 번꼴로 배당을 받으시고 계시다. 책을 쓰셨을 때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런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까지 처음에 작가님께서 투자를 막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을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좀 가장 달라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투자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후회, 그리고 반성, 이런 과정이 계속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책을 쓸 때도 그랬지만 배당금을 많이 받는 거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어떤 종목을 사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내가 지금까지는 배당 위주로 봤구나. 배당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배당주를 사서 조금 후회한다라는 말도 하는 것 같은데 투자의 생각을 조금 더 이제 말랑말랑하게 이제 머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너무 이제 테마주 네. 뭐 이런 쪽으로 제가 투자하면서 그 다음엔 안전 위주로 투자를 시작해서 배당주로 들어갔었고요. 최근에는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2, 3년 뒤 앞으로 미래가 어떨지까지 같이 보면서 배당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전략이라는 게 그때그때 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많이 바뀌고 수정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배당주 투자를 하신다면 주가 상승률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시나요? 아니면은 주가가 변동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주가 상승 신경 안 쓴다고 말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당연히 저도 신경 쓰지만 일부러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주식을 저희가 네. 이제 사고 팔 때 저도
그렇지만 다들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그 버튼 누르기 직전에 아마 아드레날린이 많이 튈 거예요. 그렇죠. 다들 이걸 내가 눌러야 될까 말까 그러다 보니 신경을 쓸 건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절대로 주식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아무래도 주식 유튜브 같은 걸 하면서 당연히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저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컴퓨터를 손으로 가려요. 손을 가릴 때가 조금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네. 주식을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렬하면서 넘길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으니 안 보기 위해서 손으로 슬쩍 가리면서 넘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멘탈 관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을 보지 않으시려고 노력한다는 점. 가능하면은 호가창은 절대로 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배당주를 선별하는 작가님만의 기준은 뭔가요? 뭐 이거는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망하지 않는다의 기준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 회사. 여야만 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뭐 2, 3년 뒤에 갑자기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뭐 역전된다거나 라이벌 회사한테 역전 당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식의 회사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 통신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국내 통신 3사 말고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개념에서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어떤 산업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 산업 분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을 하는 편입니다. 원래 예전에만 해도 저는 안 망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한국에서는 해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가면 갈수록 글로벌 시장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회사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갖추게 될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좋은 배당주를 골라야지 사실 주가 상승률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배당을 잘 받고 있더라도 그 불안감이 계속 어디선가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종목이다, 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면 좋을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걸 한번 예전에 해봤었거든요. 네. 배당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을 그냥 한 다음에 그냥 다 사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성과가 좋지 않아요. 배당률이 지금 높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네. 보통은 당연히 기업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배당금을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가 그래프와 배당금 그래프는 거꾸로 갑니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률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저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회사들 위주로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안 망할 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인데 일시적인 리스크가 생겨서 특정한 사건이 생겨서 주가가 갑자기 떨어진 회사들 뭐 여러 가지 대외 대내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은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들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회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배당률이 높아져 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거나 혹은 당연히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배당금도 인상이 되고 오히려 내가 투자했을 때보다 배당률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니, 작가님께서 그 배당률이 높은 주식부터 다 사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망했다라는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물론 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수익은 나긴 했지만 시간 대비 수익은 아쉬웠죠.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에 이제 배당 투자할 때 처음 시작했던 게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2019년 정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한 3년 정도 제가 보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로 한 열 몇 종목을 그냥 네. 배당률 순으로 정렬을 해서 그냥 쭉 샀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20% 이상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 반성을 하게 된 게 그런 거였거든요. 배당률을 내가 7%를 보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만약에 한 20%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배당금으로 원금을 회복하는 데까지 3년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배당률만 높은 것보다는 배당률 높은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할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좋은 배당주를 발굴한다는 전제 하에 고배당주 투자랑 또 배당 성장주 투자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어떤 전략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95% 이상 분들에게는 당연히 배당 성장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슈드라고 하는 ETF 그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배당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ETF가 나오고 ETF 얘기 나오면 슈드라는 이야기 요즘에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한 5% 정도 혹시 아직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해보지 않았거나 투자 금액이 적다거나 하신 분들은 일부러 고배당주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익을 네네. 떠나서 네. 공부하는 차원에서 혹은 배당주를 왜 투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 배당금을 일단 받아봐야 이거를 감이 맞아요. 잡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결국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손에 실제 돈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배당 성장주도 좋지만 그렇게 투자를 정말 처음 해보고 싶다. 배당주를 한번 관심 가져보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저는 고배당주를 추천하고요. 그 외 나머지 분들에게는 배당 성장주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해주신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게요. 저도 처음에 배당주 투자하면서 이제 배당 나온다 하고 신나가지고 딱 봤더니 커피값도 안 되는. 보통 한 2만 원, 3만 원 받아서 이거 가지고 내가 배당주를 왜 하지? 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세금도 거예요. 떼고 이러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우선 또 내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주 투자에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매도를 최소화한다 이런 게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복리 효과를 얘기하셨으니까요. 당연히들 이제 스노우볼이라는 단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그 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으로 뭐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뭐 이걸 쇼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쇼핑이라는 거를 주식 쇼핑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내가 뭐 100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았다고 그 100만 원을 똑같은 종목을 반드시 사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 원으로 다른 종목을 뭐 그 똑같은 종목일 수 있겠죠. 다시 사게 되면 최소 배당률이 5%만 되더라도 우리는 내년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5만 원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복리 효과를 계속해서 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당금은 쌓여갈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식 쇼퍼라는 작가님의 이름에 딱 맞는 주식도 쇼핑처럼 그렇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특정 배당률 이상이 되면 작가님은 조금 다변화를 고려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좀 동일 자산에 집중하시는 편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률과 주가는 반비례하거든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당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엔비디아의 배당률 지금 1%가 안 될 거거든요. 배당을 그렇게 많이 인상을 시켰지만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면서 배당주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금융주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큰데 네. 매년 포트폴리오 조정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일정 이상 오르게 되면 그 배당률이 예를 들면 제가 7% 정도 수준에서 보통 투자를 하는데 이 7%에 샀던 주식이 주가가 오르면서 5%, 4%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제가 다시 매도를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원래 계획했던 거는 은행 주식들이 얼마 전까지는 많이 오르면서 전체 평균 배당률이 4%대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4% 네, 평균까지. 내가 이때 주식을 팔아야겠습니다라고 영상도 만들었는데 딱 그때 안 팔았어요. 한 필이면 안 팔고 했던 그때가 최고점이더라고요. 역시 그때 손가락을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파셨나요? 뭐 바쁘셔서. 조금 더 이제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모르니까요. 내년 초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종목들로 다시 뭐 종목을 바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배당주 투자자로서 단 하나의 ETF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겠습니까? 전 사실 이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제 근데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유행을 참 좋아해요. 맞아요. 우리는 참 유행을 좋아해서 우리 전부 다 지금 슈드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슈드라는 단어를 몇 년 전에 알고 계셨는가 질문을 보면 아무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그쵸. 아마 대부분 3년 전에는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그런 ETF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ETF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ETF도 그렇죠. 최근에 유행을 한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다들 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미국 주식이라는 것도 뭐 최근 한 10년 동안 정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지 이게 과연 미국이 영원히 정답인가? 라고 하면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투자 세상에서는 아닐 수 있지만 당연히 미국이 패권 국가인 거는 전 세계 1등 국가인 거는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00년 동안 미국은 항상 1등이었는데 주식에서는 항상 1등이 아니었어요. 201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4년, 15년 정도 미국이 1등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브릭스가 있었고요. 뭐 중국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과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질문 자체가 만약에 저보고 하나만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그러지 말고 꼭 이제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 좋은 거 알고 있다. 한국보다 미국이 좋은 것 같다. 미국이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다. 그거 알겠지만 만약에 나보고 한 개만 골라라고 하면 우리는 ETF라고 하는 그 특성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서 ETF가 우리 지수를 통째로 담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저는 모든 주식을 그냥 다 사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ETF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VT라고 하는 전 세계 주식을 다 담아버린 ETF가 있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미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당연히 비중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고요. 미국의 다른 국가들의 비중도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시가총액을 그대로 추종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사시는 게 저는 앞으로 이제 평생 내가 딱 하나만 가져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담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정말 모르거든요. 이제 뭐 인도가 커지고 있고 맞아요. 중국이 다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도 보면서 이 VT도 저희 채널에서도 가끔 소개해드리곤 했었던 ETF 종목인데 조금 더 넓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서도 살짝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배당주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이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번처럼 저희 갑자기 내 리스크가 커지는 것처럼 갑자기 내 주식들이 폭락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누구도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바로 리스크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멘탈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멘탈이 내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를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팔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걸 왜 투자했는가?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배당을 보고 들어갔고 실적을 보고 들어갔고 아까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샀던 회사들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리스크가 생긴다고 해서 주가는 떨어지겠지만 기업이 망할 것인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